김제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5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한 의원의 재심의 요청 발언이 화제입니다. 해당 의원은 김제시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읍시 옹동면의 한 농장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창고 16.5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인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50일이 돼가고 있지만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적막과 슬픔이 남아있는 이태원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김제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 절대 다수가 민주당인 상황인 가운데 한 무소속 의원의 재심의 요청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제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직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제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네, 이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2명 가운데 1명이 이의를 제기한 것.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하게 수정 제출하는 예산안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김제 청하면의 파크 골프장 시설비 2억 5천, 진입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콕 집어 따져 묻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이 수십억의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요, 하나의 부기에 10억 정도면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상기를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사업에 의지를 보인 건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지인 건지 예산결산특별위원 이외에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 예산이 이틀 만에 세워집니다. 모 정치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심성으로 발언하고 그 책임지기 위해서 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우리 김제시 예산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동의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도 이런 점을 경계했다고 답변합니다. 의원님이 하셨든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하셨든 혹은 시장님이 하셨든 그 시설비가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설비로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면 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정 예산에 시설비는 올리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북 도민체전이 내년 김제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파크골프 경기를 치르기 위해 부득이하게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도민체전을 앞두려면 파크골프장에서 치러지는 행사가 정식 종목으로 된다는 실과소의 답변이 있었고, 실과소에서 만약에 이걸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시급했으면 여지껏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인지를 했다라면 본 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예산 과목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 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달 전엔 김제 지평선 축제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건네졌다고 폭로한 유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40분쯤 정읍시 옹동면의 한 농장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6.5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냉장고와 같은 기자재가 타고 닭 1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장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로에 있던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은 3개 시군이 각각 운영했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읍시 영파동 일원에 축구장 2개 반 크기로 조성됐습니다. 시설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내년부터 정상 가동될 방침입니다. 정읍시는 시설 조정으로 재활용 처리 효율성과 경제성, 근로자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 낭비도 막고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발길이 끊긴 이태원 상가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막과 슬픔이 남아있는 이태원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참사 직후 출입을 막던 통제선은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시민들의 통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사 직후 문을 닫았던 가게들은 이처럼 하나둘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하지만 우측 벽면에는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메모지들이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추모객들의 메모, 보고 싶다는 친구의 쪽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애절한 손편지가 가슴을 저밉니다. 강아지 보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 보고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도 제가 울고 있으면 제가 다 눈물이 다 그칠 때까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추모의 성지가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지는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속에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상황 봐가면서 직접 있다가 바로 이미 쳐가지고 해소를 하는 거죠. 참사 이후 이태원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애도를 위해 간간히 찾아오는 추모객들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 외국 사람들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월드컵 공할 때는 차를 지하철에서 타고 가면 우리 그래도 뭐 애들한테 뭐 하나 태극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와.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한 한 상인은 트라우마에 잠시 영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사고 현장을 찾는 추모객을 위해 문을 열고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을 닫자니 골목이 너무 어둡고 또 조문객들 와서 자꾸 찾아오고 밤이 되면 더 캄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뭐 장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었죠. 어둠이 드리워진 이태원 밤거리. 인적이 끊긴 거리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텅 빈 거리를 채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태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이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한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식당도 손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텅 빈 식당 안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테이블 받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 오늘도 사실 지금 오픈한 지 한 4시간 됐는데도 한 테이블도 못 받고 어제는 지인들이 와서 2팀 받고 진짜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팔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사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남원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내년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는 새해부터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자 보전율을 2%에서 3%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자금과 경영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금융특례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읍 옛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정읍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협의체와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우수 사례 발표와 사업 추진 보고,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공개 토론회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창업 기반 제공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2018년에 시작한 정읍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5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숙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앞장서고 우리 행정이 힘껏 돕는 그런 체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